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남미지역본부장 김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중남미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니어쇼링 수혜를 입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 속에서 광물, 농산물 공급처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격변하고 있는 중남미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부상하는 중남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중남미 시장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중남미 시장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유망 산업별로 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개요 및 경제 전망입니다. 중남미 인구는 6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 연령이 31세인 젊은 시장입니다. GDP 규모는 약 6조 달러, 수입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젊고 구매력이 큰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남미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은, 구리, 철광석 등 광물 자원과 대두, 설탕 등 식량 자원이 풍부한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2.3%로 전망되고 있고, 실업률 또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2년을 고점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브라질, 칠레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통화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는 태평양 동맹, 남미 공동시장, 중미 공동시장과 같은 역내 관세 철폐나 대외 공통관세 적용을 지향하는 다수의 경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은 GDP 규모가 각각 2조 4천억 달러,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이나 FTA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미 공동시장은 파나마 등 5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과테말라와는 지난 9월 FTA 협상이 타결,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남미 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MF에 따르면 금년도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각각 2.3%로 22년도 4.1%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조 효과와 미국,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성장률 하락,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최근 니어쇼링으로 인한 FTI 유입 증가세를 고려할 때 다소 상향 조정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주요 교역 국가를 보겠습니다. 22년 기준 중남미의 최대 교역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 두 나라가 중남미 교역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7대 교역 대상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공산품 위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은 원자재 위주의 수출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대미 수출 비중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브라질은 대중 수출 비중이 27%, 대미 수출 비중이 11%로 수출 대상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TI 유치 현황을 보면 22년 기준 FTI 유치 금액이 니어쇼링 및 광물 분야 투자 증가로 약 2,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순이며, 멕시코는 제조업 분야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금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75억 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교역 현황입니다. 중남미는 아시아, 북미, 유럽에 이은 한국의 4대 수출 시장으로 교육 규모가 22년 기준 59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누적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를 기록했지만 금년 9월부터 월별 수출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수출 대상국은 멕시코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 비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멕시코와 브라질 양대 국가가 중남미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철강판 등으로 이들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 대상국은 칠레로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칠레와 멕시코 양대 국가가 중남미 수입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리튬 등 정밀 화학 원료, 식물성 물질 등이며 이들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남미에 대한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 기준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만 군도에 대한 역외 금융 투자액의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케이만 군도를 제외할 경우 브라질과 멕시코가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할 경우 제조업, 광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조업의 투자 비중은 19%로 최근 3개년 대비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니어쇼링 등 미국 중심의 공무망 재편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남미 각국 간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등 총 8개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과테말라, 10월에는 에콰도르와 협상이 타결되었고 심정부 출범 등으로 향후 남미 공동시장과 멕시코와의 FTA 협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와 전망입니다. 최근 중남미에서 대두되고 있는 6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망 이슈, 미국 중심의 공망 재편,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남미는 글로벌 생산 및 원자재 공급 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정치 변동, 원자재, 니어쇼링, 기후변화, 디지털화, 경기 부양 등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크 타이드 기조 속에서 최근의 정치 변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핑크 타이드 우세 속에서 올해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후보들의 연이은 대선 승리로 인해 전반적인 핑크 타이드 기조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존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 하락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최근의 대선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내년도 대선 유력 후보는 현 여당 출신의 중도 좌파 성향의 여성 후보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공공투자 확대, 공공보건 시스템 강화, 그린 에너지 전환 촉진,
니어쇼링 투자 유치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한편 올해 11월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지난 일요일에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 기능의 축소, 공기업 민영화, 외환 통제 폐지, 무역 자유화, 중앙은행 폐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서야대 및 노조의 저항으로 인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인 공기업 민영화와 외환 통제 폐지 조치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현지 시장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관련하여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남미는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처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중남미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로 중요한 수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에너지 전환 장축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로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리튬 등 각종 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멕시코가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미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비중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멕시코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멕시코 전체 수출액의 약 83%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한 멕시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FTA 유치 금액은 금년 9월 6일 기준으로 약 329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제조업이 1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 증가하는 등 멕시코의 니어쇼링 특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국가들은 미국이 41%로 압도적으로 많고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순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혜 분야로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IT, 전기, 전자 등이며 미국과 인접한 북부나 중부 지역에 투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그린 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아시아, 유럽, 북미에 이어 4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수력 발전 비중이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우측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수력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완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남미 각국은 사회 전반의 DX 가속화를 위해 ICT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ICT 시장은 약 1,000억 불 규모로 27년까지 연평균 약 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브라질과 멕시코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등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성장 타개를 위한 주요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중남미 주요국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적게는 3.5%, 많게는 23%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고금리로 위축된 내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6년까지 신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약 3,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주거 환경, 에너지 전환,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멕시코 정부 또한 마야 열차, 수자원 개발, 도로 건설 등 SOC 시설 투자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유망 산업별 진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해 우리 기업의 관점에서 기미 위협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산 제품의 품질,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한국 제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중남미 각국의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 보건, SOC 분야 투자 확대는 우리가 가지는 강점과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언어와 거리상의 문제,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중남미 기업들의 미국,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니어쇼링을 활용한 북미자동차 공망 편입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남미는 멕시코, 브라질 양대 축으로 연간 약 58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멕시코 지역으로 전기차 및 2차 전지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진출 전략으로는 북미 시장 공망 편입을 위해 USMCA의 역내 가치 비중 75% 조건과 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해 현지 투자 진출 및 소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자동차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현지 OEM 및 티어 1, 2 신규 거래처를 적극 발굴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멕시코 무역관에서는 멕시코의 최대 OEM인 GM과 우리 기업 간 핀포인트 상담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대체 공급선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각종 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광물 탐사 및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출 전략으로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원자재 부국을 중심으로 현지 개발 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리튬 등 핵심 광물 위주로 광산에 대한 지분 인수나 가공 공장 설립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남미 무역관에서는 설탕, 몰리브덴, 순화 리튬 형석 등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2G 및 방산 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정부는 계약 투명성을 위해 G2G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G2G 영역도 단순 물품 구매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도 국경 정리의 분쟁, 마약 및 무기거래 단속, 치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방 예산도 확대 편성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진출 전략으로는 방산물자, 공항건설 운영 등 G2G 프로젝트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무역관, 공관, 민간기업 등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국가들에게는 ODA 및 MDB 자금을 활용, 금융 지원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남미 무역과는 현재까지 탄약, 훈련기, 미사일 등 분야에서 중남미 3개국과 총 14건의 G2G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운영 기술 지원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보건의료 조달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은 뇌종화 및 만성질환 증가,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시장 규모가 27년 1,155억 규모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원가 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등 스마트 의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출 전략으로는 공공민간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공공조달 벤더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제약유통사와 의약품 공동개발, 기술 및 제품 수출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산 의약품 의료기 등록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중남미 무역관은 최근 혈압치료제,
항암제, 자가면역 치료제 등의 공공조달 입체를 지원,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남미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활용한 소비자의 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남미 화장품 시장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각각 세계 5위, 14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 및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화장품 및 식품료 수출액을 보면 화장품이 전년 동기 대비 24%, 주류는 52%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소비재 기업들은 현지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해 한류 행사를 연계한 문화, 융복합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거나 현지 바이어, 유명 패션지 등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동시에 공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남미의 소비 양극화 특성을 고려하여 저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으로 백화점 입점이나 차별화된 고급 이미지 구축 등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남미 무역과는 금년도에 KL 라이프스타일 및 현지 패션지와의 협업을 통한 팝스토어 행사 등을 통해서 현재 B2B 시장은 물론 B2C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ICT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중남미에서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치안, 교통, 재난, 통신 등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생산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와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한중남미 혁신 포럼과 같이 코트라, IDB 등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마케팅 사업에 참가하여 현지 대형 IT 기업들이나 정부 발주처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ICT 기술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시장을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보안 산업이 발달한 멕시코에서는 AI, 공장 자동화, 보안 솔루션 분야를 공략하고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스마트 가로등이나 CCTV 등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중남미 무역과는 한중남미 혁신 포럼 등 여러 ICT 사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장 진출 유망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진출 전략에 대해서 6가지 분야별로 어떻게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남미 시장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효과적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